피고인 윤입니다. 네, 오늘 기사 같이 볼까요? 피고인석에 앉은 윤 모습 오늘 첫 공개된다라는 거죠. 오늘이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판 때는 재판부에서 이 언론사 쪽에서 촬영 신청을 너무 늦게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할 수가 없었다. 다시 이 신청을 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가 될 것이다. 요걸 좀 같이 볼까요? 지금 현재 이 서울중앙지법 410주로 가장 큰 대법정이죠. 여기에서 오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라는 건데 보면 여기 추기현 부장판사를 비롯한 이 재판부가 여기에 지금 앉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쪽이 검찰 쪽이 앉게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기쯤에 앉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최종 보는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진짜 관심은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다음 기사 볼까요? 피고인 윤 법정 모습 공개 직접 증인 신문 나설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번째 공판 때는 93분 동안 직접 변론을 했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오늘 직접 증인 신문 나설까요? 제가 볼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네. 분명히 나설 것이다 이렇게 봐요. 지난번 법정 때도 이제 검찰이 이제 주신문을 하면 네. 사실 이제 검찰 주신문 끝나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사실 거기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에서 이제 검찰 주신문 할 때는 이제 변호인 측이랄지 피고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 주신문 하고 있는 중에도 이제 계속 끼어들고 그러다가 제지당했잖아요. 더군다나 지난번 재판 때는 93분인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모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끼어들어서 하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난 재판 때는 아마 변호인이 진술한 것이 한 9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원래 윤 전 대통령이 다변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도 사실 우리 탄핵 심판 때도 보았지만 네.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탄핵 때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제지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주장, 진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시간도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제 93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이 뭐 그렇게 뭐 이전에 다른 재판처럼 네.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도 무려 93, 그러니까 1시간 반이 넘도록 혼자서 직접 변론을 했었던 첫 번째 공판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오늘 재판이 있으면 오늘 월요일 오늘이 재판이면 어제 그 이제 주말 동안은 상당히 재판 준비하느라 상당히 좀 바빴겠다 싶은데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결국 현실이 된 윤 사저정치, 윤 어게인 핵심들 불러 회동을 했다라는 건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밝게 웃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쪽은 김계리 변호사, 이쪽은 배희철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 다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나섰던 이 청년 변호인단 중에 이 두 사람인 거죠. 근데 두 사람을 같이 불러서 지난 19일 토요일 날 직접 만나서 같이 보시는 거죠. 식당으로 지금 보이죠. 식당에 만나서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어딘가에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올라왔는지 같이 볼까요? 바로 김계리 변호사의 SNS에 올라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뭐라고 썼느냐?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다. 비카맨 스트롱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윤버지라는 건 뭐 윤석열 뭐 아버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김수민 위원님. 김계리 배희철 변호사는 지금 윤어게인 신당의 핵심 멤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 멤버들이랑 주말에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건 신당 차리는 겁니까? 네, 일단 신당은 추진을 하다가 네. 4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철회를 했고 그랬었죠.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이 만류했기 때문이 가장 핵심의 이유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압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짧은 4시간에 있는 압박, 뭐 빗발치게 압박을 했다고 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만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회심을 해가지고 신당을 마저 추진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네. 이 만남은 오히려 일단 신당을 유보한 다음에
뭐 다독이는 겸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히려 추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신당 추진은 적어도 이번 대선 국면이라든지 여기서는 유보가 돼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운이 남았기 때문에 김계리 변호사도 윤버지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굉장히 감상적인 그런 포스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신당 추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신당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고 이 4시간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걸 철회하는 입장문을 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류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좀 다독이는 차원에서 두 사람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던 거 아니겠느냐. 일단 현재로서는 유보다라고 말씀을 정리하는 자리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또 좀 의미심장합니다. 왜?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기자회견, 우리가 신당 창당 기자회견 할 겁니다. 라고 하고 4시간 만에 이걸 철회하는 입장문을 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대통령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때 직접 김계리 베이철 변호사가 이 포함이 된 윤 어게인 신당 추진 멤버들이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버지가 나와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밥자리는 일단 신당까지는 아니지만 청년운동을 지지하고 거기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일종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약간 뭐 승인, 서약 이런 자리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승인했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 정치인의 아버지, 윤 전 대통령은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을 해도 탄핵이 됐어요. 그것도 8대 0으로 네. 만장일치로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자숙해야죠. 더구나 파면된 대통령이고 지금 내란죄로 만약 유죄를 받게 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그런 전 대통령이 어떻게 청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게 뭐 우리 북한도 아니고 더구나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버지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과는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페이스북에 뭐 윤 전 대통령이 하도록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 의견과 이 청년 정치인, 젊은 정치인, 젊은 변호사 3명이 네. 의기가 상당히 투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명이 모여서 끼리끼리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것을 공론화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 자체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윤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와 반성해야 하고요. 앞으로 내란죄를 할 때 공수처 수사를 할 때 경찰 수사죄 남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어떤 정치를 지지하는 그러한 층들과 만나서 어떤 정치에 영향을 끼치겠다?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 네. 영향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보수를 괴멸시켜놨는데 더 괴멸시키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극도의 자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정치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좀 어떤 정치적인 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처럼 사실 이 자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이 고마웠던 마음에 밥 한 끼 사는 자리였는데 사진이 공개되거나 뭐 이렇게 윤버지라는 말로 올라갈 줄은 모르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도 살짝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점입가경 윤 사저정치 신당 추진 변호사와 식사 국힘선 한숨이라는 거죠. 이 김계리 변호사가 직접 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사진과 그리고 이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는 이런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랐느냐? 알았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빅하멘 스트롱 이라는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하셨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식사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님.
그럼 사진과 함께 이벤트를 올려달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라는 건 결국 이 모든 게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냐라는 거죠. 네, 일단 파면당한 이후로는 공식 메시지를 SNS나 이런 데 올리는 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런 변호사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올리기는 겸연쩍은 것이겠고 그러면 이제 대신해서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 셈인데 이것은 어쨌든 밀접한 교감을 이 변호인들하고 나누고 있고 신당 창당 발표도 윤 전 대통령이 또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갔습니다만 네. 분명히 윤 전 대통령이 뭐 배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핵심에 뛰어들어 있고 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로 개입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분명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강인해져라 이렇게 메시지를 올린 것은 이것은 일단은 신당을 만들지는 않지만 네. 나중에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명백하게 의미를 하는 것이겠고 이것은 이제 이름조차도 리멤버 윤이 아니라 윤 어게인이거든요. 이것은 본인이 국민의힘과 그 둘레 세력에서 넘버 원으로 다시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지금 굉장히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 2, 3심 긴 재판을 받고 굉장히 나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욕망을 불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비카메 스트롱이라는 이벤트도 그렇고 이 모든 문구 자체도 같이 보면은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에 나는 뭔가 스트롱 더 이 세진 그런 입지를 다시 획득을 할 거다라는 의제 표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리멤버 윤이 아니라 윤 어게인을 들고 나왔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는데 지금 이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계리 변호사한테 사진과 함께 요 문구를 꼭 올려달라. 비카맨 스트롱 침착하고 강인해져라. 요 문구를 좀 올려달라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비카맨 스트롱 이때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언제냐? 202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 그때 프로필 사진만 바꿔도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네. 정치하는 거야 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나온대 안 나온대에 쏠려있던 바로 그때 프사가 이 프로필 사진이 비카맨 스트롱이었었다라는 거죠. 이 비카맨 스트롱 사실 이게 노인과 바다의 노인이 청새치를 잡으려고 할 때 청새치를 최종 잡기 전에 앞두고 본인 어떻게 뭐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얘기했던 게 비카맨 스트롱이었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김수민 의원님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새치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새치는 뭐라는 겁니까? 지금도 역시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네. 정치적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사실 네. 재판 생각을 하면은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죠.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나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굉장히 형량도 중하기 때문에 사실 재판에서 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는 사면 정도를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면이라는 것도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지지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대비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몰락을 했지만 여론적으로는 좀 어떤 지위를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버텨나가겠다 이런 심산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것이 앞으로 저는 재판 전략에도 많이 좌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재판에서 어떤 진실이라든지 법리 공방보다는 결국에 어떤 자기의 지지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여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전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비카맨 스트롱이라는 이 문구가 김광선 변호사님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발을 들이면서 썼던 문구거든요. 그 정치에 이 진입을 하면서 썼던 그 문구가 지금 다시 나왔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새로운 길을 얘기했었습니다. 새로운 길 그리고 비카맨 스트롱이라는 문구의 재등장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가장 위기였을 때가 검찰총장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이 두 번째로 가장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검찰총장 때는 그 위기를 극복을 했다. 그래서 결국 스트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큰 고기를 잡아 올렸다는 거고
지금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도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 대선에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린거리기만 해도 이건 대선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나서면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설수록 사실은 이제 필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총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담화만 발표하면 뭐 지지도 오를 것이다. 근데 총선 결과 나오니까 이건 부정선거였다는 취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난번 탄핵 때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탄핵에 파면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일 정하고 굉장히 조용히 있었고 또 내부의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보나마나 파면은 안 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판단력이 굉장히 좀 미스가 있다는 거고 그 판단력 미스가 자기 자신에만 끼치면 모르는데 이것이 보수랄지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에 빠져서 아 내가 뭔가를 정치적 입김을 하면 지지자들이 모이고 대선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고 이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내가 나서면 뭔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일이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오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거죠. 지금 국힘 경선 주자들이 있어요. 주자들인 것 같은데 도토리들이 지금 모여 있죠. 네. 도토리 지금 8개가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쭉. 근데 이 그림자 어떤 그림자냐? 윤신당 논란이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이 윤석열, 윤 어게인 지금 신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는데 아까 기사 제목 중에 잠깐 점입 가격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실제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심 수렁 빠진 보수 진영 전광훈도 대선 출마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나 대선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8명의 저 국민의힘 정당의 예비 후보들이 Eight candidate members of the people 광화문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계속 그 발광을 떠는 거야. to one another. We must stray away.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이거야. That is right. 차라리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Get a taste of me. 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다시 한번 표현해봐요. 내가 대통령 출마하는 거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Once again, see all that three of the great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계속 들고 있어봐 계속 들고 있어봐. our nation.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Respected President 이 Yusof, 광경을 보고 계시겠죠? are you looking at this scene? 저희들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네, 정광훈 목사 얘기 들으셨죠. 내가 국민의힘 후보들 8명 안 돼. 내가 직접 나가야겠어.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직접 나간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윤호개인의 전광훈까지 국힘에 날아온 극우 청구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청구서라는 게 돈 내란 얘기인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돈 낼 여력이 있는 겁니까? 지금 곳간 텅텅 비었는데 네. 빌려준 돈 갚으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전입 가경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의 힘에게 이제 원죄가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계속 탄핵 심판은 기각된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탄핵 심판 기각에 정광훈 씨 같은 사람에게 너무 의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수에 많이 결집은 했습니다. 근데 결집을 하는데 결집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정광훈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세력이 오히려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후보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업보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역풍 맞고 유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경선 후보 토론 가면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하는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광훈 씨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를 당선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돼도 이거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은 내가 정광훈 목사에게 좀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정광훈 씨 목소리에 닮은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와서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순과 자기 수렁에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정광훈 씨인 거죠. 그래서 구구청구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입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광훈 씨 그런 사람을 싹 제외하고 국민의 힘만 가지고도 사실은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런 사람들, 윤 대통령,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개입을 하면서 더 이게 사실은 진흙탕과 이제 수렁탕 위로 발목을 잡고 막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대선에 나가고 내가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셔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민 위원님, 앞서서 저희가 윤어게인 신당 얘기를 했었거든요. 윤어게인 신당의 그 움직임과 전광훈 목사의 이 직접 내가 대선에 나간다는 이런 움직임, 이거는 맞닿아서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별개로 봐야 되겠죠. 진짜 네. 윤어게인으로 다 뭉치는 거면 정광훈 씨 쪽하고 아까 그 변호인들, 김계리 변호사들하고 다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김계리 변호사나 이쪽은 윤 전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데 정광훈 씨 쪽은 완전히 독자적인 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발언을 했느냐면 어제 발언도 보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혜, 두 번째가 정광훈 자신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본인 위주의 네.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의 최근 정치에 팬덤 정치의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목을 하는데, 사실 이 팬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지도자에 대한 숭배라기보다는 본인, 지지자 자신의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인 사례가 정광훈 씨의 사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의 어떤 움직임, 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기서 마스코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극우 청구서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네. 더 정확하게는 헌금 청구서다. 어제 집회에서 나왔던 발언을 보면 정광훈 씨가 네. 교회를 세우는데 3조가 필요한데 100억 원밖에 안 들어왔다. 예, 이 얘기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요. 결국에 아하. 이 정치라는 것도 비즈니스화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정광훈 씨와 그 집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윤어게인 신당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정광훈 목사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간다고 하지만 둘이 맞닿아 있는 것 같진 않다, 좀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정광훈 목사가 나온다는 얘기에 굉장히 반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같이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살다가 제일 반가운 보도를 보고 혼자 기뻐하기에 너무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국민께 공유합니다. 박수갈채 바랍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를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낭보 중에 낭보입니다. 라고 박지원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건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큰 패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광훈 씨는 저걸 다르게 해석할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큰 존재구나. 아하. 내가 대통령의 당선을 좌우할 정도로 네. 내가 엄청난 세력이 있구나. 더군다나 국민의힘을 당선시키지 않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보여줄 텐데 아마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정광훈 씨가 대통령 나오고 안 나오고가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몇 프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허경영 수준의 허경영 씨가 받았던 그 정도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마치 이제 자기가 거의 우상화 수준의 어떤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전에 모였던 결집했던 보수들이 바로 자신을 찍을 것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슷하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과는 굉장히 참담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떻든 간에 대중, 국민, 유권자의 끝이는 이미지는 아주 국민의힘에는 최악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나온다고 한다면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이건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지금 말씀처럼 실제로 정광훈 목사가 출마를 할지, 출마를 한다면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을지, 다만 확실한 건 일단 출마를 한다고 하면 전광훈 목사의 표는 국민의힘에서 이 뺏기는 그런 표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출마를 할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